자, 수열인데, 수열은 이제 큰 지수로 끝났고, 한 단원. 그 다음에 삼각함수 두 번째 단원 끝났고, 세 번째 단원은 이제 수열인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나오는데, 수학적 기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열의 합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수열은 등차 하나만 좀 제대로 하면 등비 수열은 규칙만 좀 달라지는 거지 크게 어려운 바는 없어요. 그래서 19개 유형이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대응표를 해가지고 뭐 하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유형부터 가보도록 할게. 이제 또 새로운 거 가니까 다시 하나씩 점검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수열의 뭐 제 K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K라고 쓰지 않습니다. N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AN. 수열이라는 것은 숫자가 나열되는 것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집합입니다. 그래서 집합이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수 나열이 쭉 이렇게 있겠대. 그러면 여기를 AN 수열이라고 했을 때 중괄호를 씌우고 다른 수의 나열이 있으면은 얘를 또 다른 걸로 하기 위해서 BN이라고 중괄호 씌우고 다른 게 또 있으면은 CN이라고 해서 이렇게 씌우겠죠? 그래서 수열 문제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겠지만 AN, BN, CN, DN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저 어려운 일반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야 돼. 자, 항이 만약에 이렇게 나아가겠대?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에 있는 항을 요거 수열을 내가 AN 수열이라고 생각해 볼게.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이야. 얘는 두 번째 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아래쪽에다가 숫자를 작게 세 번째 항이야. 그럼 얘는 네 번째 항이야. 그럼 세연아, 다섯 번째 항은 뭐겠니? 네? 다음 문제예요? 응. A의 5는 뭐겠니? 여기 오는 10이요. 그런 건 쉽잖아, 그치? 계속 이씩 커져 나가는 거네? 이런 규칙을 가지네? 근데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A의 128번째 항은 뭐니? 이제 시작했어? 그러면 우리가 쉽게 답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이런 거 A의 128번째 항 또는 A의 뭐 막 197번째 항이 숫자가 뭔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A의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의 번호가 1일 때 2고 2일 때 4고 3일 때 6이고 4일 때 8이네. 그러면 n일 때는 뭐가 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니? 2배가 되니까 2n이 오면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이렇게 n번째 항의 식을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만약에 아까 전에 구하려고 했던 A의 128은 뭐니? 라고 했을 때 256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항이라는 요 개념을 좀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일반항만 알면 이 수열 자체는 끝이야. 그냥 다른 건 없어.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좀 지우긴 아까운데 2번 유형까지 통틀어서 설명을 할게. 됐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수열에서 얘도 2가 증가하네요. 얘도 2가 증가하네요. 얘도 2가 증가하네요. 그래서 모든 항들이 공통된 차이를 가진다라고 해서 이 숫자 2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공차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2번 유형에 이렇게 있죠. 수열의 공차. 그러면 공차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차이, 다름, 디퍼런스. 그래서 알파벳 D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차 D라는 것은 2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얘를 첫 번째 항이 A1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숫자를 할 때
A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항은 특이하게도 1 숫자를 생략하고 많이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제 중요한 거 할게.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일단 이 숫자를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 항이 A래. 그러면 두 번째 항은 A에서 D를 더해가는 거니까 A 플러스 D래.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여기서 또 D를 더해 나가는 거니까 A 플러스 2D야. 그러면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특이하게도 이런 등차 수열에서는 쭉 왔을 때 A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항의 숫자보다 1 작은 숫자가 D의 개수야. 1 작은 숫자, 1 작은 숫자. 그래서 우리는 AN이라는 것은 A 플러스 N-1D라고 하는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데, 여기는 우리는 이걸로 바꿀게. K 절대 사용 안 합니다. 요 문제 지금 왜 이거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일반항을 저 옆에다가 2번 옆에다가 하나 딱 적어 놓을게. A 플러스 N-1D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A, 그 다음에 공차 D, 그 다음에 항의 번호 N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모든 등차 수열의 몇 번째 항을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네. 어디나 AN 여기다가 여기는 K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왜 갑자기 P로 치환해서 P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다른 책에 절대 저렇게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제 많이 할 거니까 여기다 적어 놓게. 이렇게 딱 적어 놓게. 일단 위에다가. 자, 그러면 요식을 잘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있는 항의 번호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지? 첫 번째 항과 공차는 주어져 있을 거야.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n이란 문자입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an이라는 것은 요렇게 곱하면 d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n에 관한 1차식인데 나머지는 그냥 뒤에다가 그대로 적어.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한 거 마이너스 d. 자, 이래서 일반항을 얘를 사용할 때도 있고 얘를 사용할 때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적어 놓을게. 사용되고 있겠지? 되었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열이 만약에 주어져 있대. AN 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7N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A의 100번째는 뭡니까? 하면 여기다가 100 집어넣으면 항의 숫자를 그냥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이면 그 수열은 무조건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요 둘 다 N에 관한 1차식. 1차식이면 무조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다르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등차 수열에서는 무조건 저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n이 중요하다고 해서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한 식을 한번 해봤더니 n의 개수가 무조건 공차다. 그러면 이 수열은 보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 얘가 공차네요? 마이너스 7씩 계속 감소하는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의 개수가 공차라는 것도 하나 알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 식을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건데 두 개를 적었잖아, 그지? 요 식은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연립할 때, 어떤 식을 연립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식이고, 그 다음 아래쪽 식은 일반항을 구할 때. 둘 다 일반항인데요? 항상 A 플러스 N-1D를 하고 나서 우리는 전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시오 했을 때는 요걸 가지고 우리는 빠르게 하는 게 더 편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요 책에 아직 나오지 않은, 나올 때 한꺼번에 딱 적어 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A의 5라는 것이 얘가 10이고 그 다음에 A의 6이라는 것이 12고 쭉 가서 AN이라는 것이 해볼게. 자,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 D가 2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AN이라는 거 일반항을 구하고 싶을 때는 아래쪽 식을 한다 했으니까 공차 곱하기 N, 2N 하고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빼래.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빼니까 0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2N이라는 식이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하나 했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우리는 산술기하에서 배웠던 산술평균이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 나는 어떤 세수를 딱 봤대. 4, 6, 8이라는 게 있을 때 가운데 있는 6이라는 것이 앞에 거 4와 8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면 이렇게 나오네.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그 뜻이야. 그 다음에 2와 6과 10을 봤대. 그러면 같은 간격을 가질 때도 가운데 있는 6은 앞에 거 2와 그 뒤에 거 1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똑같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야. 가운데 있는 항이라서 등차 중앙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떤 세수가 A, B, C가 이렇게 했을 때 등차 중앙이 뭐니? 물어봤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은 2분의 A 플러스 C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분수가 싫어요. 그래서 얘를 넘겨서 우리는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한 것이 앞에 것과 뒤에 거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식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과 등차 중앙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 거야. 1, 2번 유형이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일반항을 구하는 그것까지 그냥 같이 한번 해본 거야. 무조건 2로 나누는 거예요. 그치?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2로 나눈 거. 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술 평균. 그럼 나중에 등비 중앙 가면은 기하 평균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산술 기하 평균이 만들어지는 거야. 원래는 산술 기하 평균 할 때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먼저 하고 해야 되지만 왜 명제에서 나왔냐면 절대 부등식이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어서 그냥 저런 개념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일단 외워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됐죠? 자, 그러면 1번 유형부터 가볼게. 적응될 때까지는 조금 여러 개 문제를 풀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반항을 미리 주어졌대. n에 관한 1차식이 아니니까 쟤는 등차 수열이 아닌 거야. 그죠?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A3을 구하네? 3 집어넣으니까 9 플러스 1, 10. 끝났죠?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좀 복잡한 거에서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조금 많은데 얘도 11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준영이 구할 수 있겠니? 저런 식 규칙으로 갔을 때 11번째는 뭐 곱하기 뭐가 될까? 11 곱하기 15 맞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저게 4 차이 나니? 14. 그래서 규칙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대부분 이거는 좀 쉬운 문제지만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얘를 A1이라고 두고 얘를 A2라고 두고 얘를 A3으로 뒀을 때 쭉쭉쭉 가면 A의 N은 뭐 곱하기 뭐가 됩니까? 했더니 항의 번호가 앞에 있는 숫자하고 똑같으니까 N 곱하기 하고 뒤에 있는 숫자가 3이 더 크니까 N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내고 11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지만 이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푼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영어학원에서 바로 와서 아직 정신이 없는 거지? 우연을 알고 알고 있어. 화목은 그렇다면서. 이번 주까지. 오케이. 왜? 이해가 안 된대요. 자, 요거를 첫 번째 항이라고 두고 콤마가 있으면 그냥 끊어가는 거야. 얘가 두 번째 항이야. 그래서 A2. 얘가 세 번째 항. 그럼 얘를 A4. 네 번째 항. 이렇게 둔대.
그럼 우리는 쭉 갔을 때 이런 숫자를 집어넣기 위한 일반항을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AN은 했더니 앞에 있는 숫자가 요 항의 숫자하고 다 똑같다고. 그래서 요거를 N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 다음에 모두 숫자 차이가 몇이 차이 나니? 3씩 차이 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보다 3 더 큰 게 일반항 AN이다. 이렇게 놓는 거야. 또 의문 나는 거? 다 됐어? 다 이해됐어? 오케이. 됐죠? 그럼 11 곱하기 14는? 그렇지. 그래서 답은 4번. 여기까지 밑에 한 문제 더 하고 등차 수열 전에 특별한 숫자의 규칙을 하나 갈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직까지 없네, 언급이.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항상 이 단원뿐만 아니고 다른 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 숫자의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148이) 있대.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되니?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되냐고. 8이 될 것이고 97이 있겠네. 그럼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겠니? 7. 그 다음에 3이 있네.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되겠니? 3. 몫은 0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숫자의 1의 자리 숫자, 요거를 찾으시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드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 A의 1, 이제 n 값에다가 1, 2, 3단을 쭉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얘는 7의 1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7이 되겠죠? 그러면 A의 2라는 것은 7의 제곱 49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9가 되겠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게 아니고 잘 봐요. 얘가 7이고 얘가 49잖아. 우리는 1의 자리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A의 세제곱을 하면 7의 세제곱 계산하기가 귀찮죠? 그러면 9에다가 7을 곱하면 7, 9, 63. 그래서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A의 4제곱. 그럼 7의 4제곱 하기 싫으니까 3, 7, 21. 그러면 1의 자리는 1. 그럼 여기다가 또 7을 곱하면 이 4개가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준영아, 2025는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니? A의 2025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A의 1하고 똑같아서 결국 7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규칙 찾는 건 함수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특이한 수열의 일반항을 하나 좀 하고 넘어갈게. 방학 때 너희 특강할 때 했는데 이거? 자, 첫 번째 수열은 뭐냐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아니야. 9, 99, 999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n번째는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하네. 쌤 9, 얘가 n개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n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오, 기억하고 있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와. 언제, 기억이 났던 거야? 그냥 한 거야? 넌 천재야. 이거 잘 몰라, 애들. 얘는 10의 1제곱 마이너스 1. 10의 제곱 마이너스 1,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규칙이.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 5, 55, 555. 얘는 어떻게 될까?
아니 여기서 뭘 곱하면 얘가 되니? 구분의 5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9분의 5를 이렇게 곱하는 거. 됐니? 됐죠? 그래서 외워둘 거는 이거야. 얘가 뭐 어떤 숫자일지 모르니까 가장 기본은 얘야. 얘는 필기할 필요 없고 K, 뭐 K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9로 나눈 다음에 그러면 11 나올 거니까 거기다가 K를 곱하자. 요 일반항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필기를 해두면 될 것 같아. 55는 안 적어도 될 것 같고. 얘 일반항 찾는 거 기억, 니은, 디귿에서 요 문제 하나가 나왔을 때 애들이 정말 당황해서 못 푸는 문제가 많습니다. 요건 좀 많이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다 됐지? 넘어갈게. 자, 두 번째 유형에서 한 가지를 언급하지 않고 간 게 괄호 1번 내용입니다. 자, 괄호 1번은 하나 더 큰 거에서 바로 전항을 빼면 공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하나만 더 설명을 하려고. 자, 여기를 A라고 두면은 얘가 A 플러스 D고, 얘가 A 플러스 2D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3D래. 그래서 하나씩 차이 나는 거. 여기서 요거 빼면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D. 여기서 요거 빼면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D. 맞죠? 하나 간격일 때는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A3에서 A2를 빼면은 여기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뭐가 되겠니? 2D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13에서 A의 7을 빼면 뭐가 되겠니? 6기라는 거 이해됩니까? 항의 번호 숫자를 뺀 게 그냥 뒤에 개수가 오는 거야, 그냥. 요거 알아두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냥 알고만 있어. 뭘 적을 거 없잖아. 그냥 다 익혀지게 되는 건데 미리 한번 설명해 본 거야. 필기하고 있었어? 자, 그렇지만 처음에는 천천히 가볼게. 그러면 이제 공차만 구하면 될 때는 조금 전 유형을 쉽게 활용하면 됩니다. 자, A의 2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래. 그 다음에 A의 5라는 것은 5래. 자, 첫 번째 항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에서 요거를 빼버리면 3D가 발생하는 거고 우변 길이도 빼면은 6이 되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D 값은 2다. 이렇게 좀 편하게 구하는 문제들. 공차만 구할 때는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엔 더 편하게 너희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래도 기본을 익히기 위해 천천히 가는 거야. 됐죠? 자, 넘어갈게. 자,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 있든 몇 개가 더해져 있는 식은 대부분 연립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일반항에서 첫 번째 항이 주어졌네? 그렇다면 A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1 플러스 N-1D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구해졌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을 볼게. 요거를 바로 가는 거야. A3은 N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2D 플러스 A8은 8 집어넣으면 되죠. 1 플러스 7D 이렇게 했을 때 29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9D가 2를 빼면 27. 따라서 D 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해지겠네. 어렵지 않죠? 등차등비는 꽤 쉬울 겁니다. 물론 어려운 유형도 몇 개 있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삼각함수에 비하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또 가볼게. 자, 우리는 A2에서 A1을 빼면은 D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준영아, 얘는 그럼 뭐가 되니? 그렇죠. 마이너스 D.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D.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D. 그러면 마이너스 D가 몇 개 있는 거니? 50개. 그러면 마이너스 50D가 100이니까 D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도 할 수 있겠죠? 항상 큰 숫자가 항상 플러스인 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거 계산해서 그냥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야. 채민아 쉽지? 안 쉬워? 지금까지 괜찮잖아. 그치? 자, 넘어가기에 앞서 하나를 조금 해볼게. 요런 숫자가 쭉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 수열이 전체가 다 있는 것을 A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네. 요때 공차는 당연히 1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됐죠? 그러면 우리는 A의 2N은 뭡니까? 이거의 공차는 뭡니까? 라고 할 수 있거든? 자, 봐봐. 1 집어넣으면 얘, 2 집어넣으면 얘, 3 집어넣으면 얘. 그러면 이 숫자들은 공차가 뭐니? 라고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는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의 3N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얘, 2 집어넣으면 얘. 그럼 공차가 뭐니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를 가지고 하나 외워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AN의 공차, 그거를 1617번으로 가서 할까요? 자, AN의 공차가 만약에 D다. 그러면 A의 2N은 2D, A의 3N은 3D가 공차라는 거, 요거를 하나 필기를 해 두시고요. 나중에 레벨 3나 이런 거 풀 때도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천천히 필기. 4시간이니까 많이 나가진 않을 거야. 나중에 그럼 등비수열에서는 공비도 어떤 규칙을 가질 거야. 배고프다. 배고프다 했는데 뭐 쳐다보면 저도 다 먹었어요. 아 그래? 오늘 쉬는 시간 뭐 사 먹을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문제를 풀어볼게. A의 2N의 공차가 4래. 그러면 당연히 D 값이 2로 결정이 나버리네. 그러면 A의 3N의 공차는 뭐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6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쉽게 해결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은이는 왜 어디 아파? 왜요? 마스크를 왜 꼈어? 화장하기 귀찮아서. 아, 뭐 이쁜 얼굴에 화장을 안 해도 뭐 왜 마스크를 끼지? 예전에 안 끼지 않았나? 화장 안 해도? 눈이 부어가지고. 아 그래 화장을 치워주지 마.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그래서 요 개념 때문에 좀 중요했던 문제예요. 됐고,
아, 이런 것도 있네. 잘 봐요. 얘는 두 번째 줄을 봐봐. n의 개수가 공차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해됐죠? 지금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 할 수 있지. an이라는 것은 7n 첫 번째 항을 모르니까 뒤에는 알 수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bn이라는 것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하고 뭐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세 번째 2an 플러스 3bn 이렇게 하면 2배에서 14, 3배에서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5n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수열의 공차는 5다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 요거 좀 잘 기억해놔야 된다. n의 개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뒤쪽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n의 개수인 공차만 판단하면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유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이 지금 다 나왔어. 그래서 17, 18, 19가 기본 개념을 다 만들어주는 좋은 문제들이야. 잘 기억해놔야 돼. 다 필기가 되셨습니까? 됐죠? 됐죠? 자, 그러면 19 가볼게. 이거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물론 연립이 돼 있어서 원래 첫 번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맞는데, 생각해봐요. 자, 공차가 D1인 A1 여기까지는 뭐냐면 A1, A2 이렇게 콤마 A3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D1 얘가 플러스 D1 이렇게 되겠다는 뜻을 첫 번째 줄에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걸 가지고 요번에 콤마를 잘 보니까 두 개씩 더한 거야. 그 다음은 몇 개씩 더했냐면 3개씩 더한 거야. 그러면 이것들에 아까처럼 그게 아니라 더 몇 개씩 규칙을 가지고 더했을 때 공차는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때 이거의 공차를 D2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공차를 D3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한 것들 A3에서 A의 1을 빼면 2D라고 알고 있는 내용이죠. A3에서 A의 2를 빼면 얘는 D다 이렇게 나오는 개념 요것만 알면 문제 쉽게 푼다. 잘 봐요. 자, 여기서 요거를 빼보겠대. 그러면 A3에서 A2를 빼면 2D죠. A4에서 A2를 빼면 2D죠. 그러면 총 몇 D가 되는 거야? 4D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4D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각 하나씩 뺀 거야 그냥. 똑같은 간격으로. 왜냐면 1하고 3 이 차이 나고 2하고 4 이 차이 나니까 그냥 그렇게 빼봤다. 똑같은 규칙으로.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뺐대. 얘하고 3 차이는 다 3 차이 나지. 3 차이. 그러면 3D, 3D, 3D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는 9D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각각 뺀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등차수열에서 특이한 규칙이야.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다 나열해가지고 일일이 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 다 필기가 됐습니까? 되셨죠? 다 됐어? 지울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볼게. 원래 서술형에서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생각해서
요 줄을 쭉 하면 A1은 A라고 했네. A2는 A 플러스 D라고 했네. A3은 A 플러스 2D라고 했네. 그래서 얘가 15다. 그래서 여기가 3A 플러스 3D가 15.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걸 봤을 때 A 플러스 2D, A3, A4, A 플러스 3D, 그 다음에 A5, A 플러스 4D. 이렇게 했을 때 얘가 39네. 그랬을 때 3A 플러스 9D. 얘가 39다. 그래서, 아니, 이건 필요가 필요 없어. 여기서 요거를 뺐더니, 6D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니까 24가 되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정답이 D 값이 4다. 얘가 기본 정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생각하면은 전부 다 항의 숫자가 2 차이 나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도 2D, 2D, 2D.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정석은 이걸로 가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겠죠? 공차만 구할 때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첫 번째 항 구할 때는 조금 더 저렇게 첫 번째식 일반항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귀찮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내야 돼요. 연필, 자동 연필 깎기. 딱 꽂으면 깎이던데? 여기 있어. 데스크에. 연필 쓰는 애들 생각보다 많더라? 너도 중학교 때 연필 썼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지? 근데 연필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긴 있더라. 도훈이는 알겠네. 연수. 연수 연필만 쓰잖아. 근데 내가 연수 때문에 저 연필 깎기를 하나 샀는데 원장님이 자동 연필 깎기를 사셨어. 더 편하게. 저거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거 꽤 되긴 했어. 자, 이제 3번 유형 갈게.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겠대. A 플러스 n-1d. 그랬을 때 2번은 뭘 의미하냐면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어떤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온다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죠? an은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일반항 구할 때는 보통 요 식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는 했잖아, 그치? n에 관한 1차식. 그래서 n의 개수가 공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다른 거는 뭐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을 다 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적어 놓은 것밖에 없으니까. 자, 조금 전 유형까지는 공차만 구하면 돼서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일반항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냥 판단하는 대로 뭐가 편한지를 한번 생각해봐. A3이라는 거, 정석 방법. 얘가 A 플러스 2D 했더니 얘가 12. 그 다음에 A의 9라는 것이 A 플러스 8D 했더니 마이너스 6.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서 요 식을 뺐더니 6D는 마이너스 18. 그랬더니 D 값이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나왔네, 그지? 그러면 세 번째로 두 식 중에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딱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 A는 18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 그치?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두 개에 의해서 우리는 두 번째 식으로 가는 거야, 이제. AN이라는 것은 공차 곱하기 N.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빼니까 플러스 21.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방법이 기본 정석 방법입니다. 일단 하나 적어 놓으시죠. 정석은 알고 있어야 돼요. 계속 빠른 방법으로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서술형을 대비해서.
됐습니까? 응. 아, 기다릴게.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아니, 요즘엔 특강도 안 하는데 내가 어젠가? 한 5시쯤에 샌드위치를 사려고 갔는데 샌드위치가 하나도 없더라? 누가 다 먹는 거지? 우리 학생 빼고는 잘 없을 텐데. 그래서 일반항은 공차랑 첫 번째 항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이거죠. 9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빼면은 바로 요식이 나온다라는 건 알 수 있겠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도 바로 구할 수 있고 요 두 줄을 생략은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D가 마이너스 3이래. 자, A의 3이 11에. 그러면 우리는 A의 1이라는 것은 여기서 3씩 더해 나가서 6을 더하면 된다는 뜻이죠. 6을 더해서 여기가 18이 온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보통 우리가 풀이 방법이야. 그래서 식을 적지 않고 푸는 방법. 이해되시겠죠? 클래스 나왔을 때 집어넣어서 풀어볼 거예요. 상관없어. 모든 방법 상관없어. 특히나 다른 모든 단원보다 수열이 풀이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야. 그래서 자기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마 기말 때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일단 뭐 주어져 있는 게 하나 있죠? 저기 나와 있네. AN이라는 것이 PN, P를 잘 모르고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자, 그랬을 때 기억, AN의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다.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 맞고, 그 다음에 N의 개수가 P니까 공차가 P인 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억은 참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니은에서 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P 플러스 Q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두 번째도 니은도 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자, 생각해봐요. 자,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디귿이 가장 어렵습니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같으면 Q는 0이다. 맞는 얘기일까요?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같으면 어떤 특징을 찾아낼 수 있겠니? 공차가 0인 거죠? 그럼 공차가 뭐야? P죠? P가 0인 거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등차 수열에서 어떤 A1부터 A100까지 주어졌는데 만약에 얘가 등차 수열이래. 근데 문제 지문상에서 A3이랑 A4가 똑같다? 그럼 공차가 0이니까 모든 항이 다 똑같은 거야. 이해됐죠? 그런 걸 생각하는 거. 같다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피곤한 줄 아는데 25번만 하고 갈게. 조금 뒤에 쉴게. 그냥 너희들이 못할 거니까. 아니, 무시한 건 아니고. 잘 봐. A의 3. 로그가 나오면 너희는 겁을 먹잖아.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은 이거고 우리는 쭉 와서 A의 N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 그지?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항도 구해야 되고 공차도 구해야 되는 거네, 그지? 자, 그러면 기본 방법으로 일단 갈게. 당연히 ED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자, 일단 얘가 이런 정도 되겠네? 그냥 빠른 방법으로 갈게. 귀찮다. 자, 여기서 요걸 빼면 ED지. 그러면 여기서 요걸 빼면은
4 로그 3의 2네. 그러면 D 값은 뭡니까? 2 로그 3의 2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지? 됐어. 됐어. 자, 그러면 D는 구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요 항에서 요 D를 한 번 빼고 한 번 더 빼면 D가 되는, A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은 A 값은 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렇지, 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끄덕끄덕을 안 해줘서. 첫 번째 항은 이 항에서 공차인 얘를 한 번 빼면 두 번째 항이 2 로그 3의 2. 한 번 더 빼면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 0인 거야. 자,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DN 2 로그 3의 2 N 곱하기 5 붙여야 된다. 로그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니까 마이너스 2 로그 3의 2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됐니? 근데 식이 조금 2 로그 3의 2로 묶으면 여기서 n이 남고 뒤쪽에서는 1이 남아서 이렇게까지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것만 적어놔도 상관없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별건 아니지? 로그가 있더라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풀 수 있어. 근데 내가 설명하려는 개념은 이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자, 로그다. 로그가 지금 어떤 수열을 이루고 있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맞죠? 자, 그럼 가볼게. 얘는 뭐가 되겠니? 네 번째 항은. 6 로그 3의 2가 되겠네, 그지? 다시 올라갈게. 그러면 여기는 로그 3의 2의 6제곱, 2의 6제곱, 3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그지? 64가 되겠네. 미쳤다. 64. 됐죠? 자, 그래서 하나 적을 거는, 이렇게 하나 딱 적어 놓을게. 로그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되는 거야. 자, 진수를 볼게. 얘가 얼마가 곱해진 거야? 4가 곱해졌지. 얘가 얼마가 곱해진 거야? 얘도 4가 곱해지고 얘도 4가 곱해졌어.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무슨 수열이냐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똑같은 수가 곱해지는 수열이 등비수열이거든. 그러면 진수는 등비수열.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엄청 중요하다, 진짜. 내신에서도 기억니은 디귿에서도 많이 알 수 있어. 로그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진수는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걸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하려고 조금 쉬는 시간 없어도 되잖아. 그치? 대답 안 한다? 자, 56분, 57분이라고 따지고 7분까지 쉴게. 얼마나 말하는 거야 지금? 너가 그때 물어봐. 자, 다음 유형 갈게. 자, 요 유형은 전부 다 뭐냐면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연립하는 거를 우리는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몇 가지를 풀 건데 아까 요거 1626번은 아까 앞쪽에 있는 거랑 거의 흡사해서 요렇게 갈 거고. 하나 볼게. 여기도 당연히 얘를 가지고 D를 구할 수 있겠죠? 준영아? D는 뭐니? 3이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쉬운 것들 하나 있고. 처음으로 조금 달라지는 유형이 이제 비례식을 가지고 하는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 A6이라는 것은 26이고, 자, 그 다음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항상 두 개의 식이 나올 건데, 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가볼게. 첫 번째, A의 6이라는 것은 A 플러스 같이 적자 5D. 얘가 26.
얘는 뭐 별로 이제 뭐 할 게 없어. 요 혼자만으로는. 자, 두 번째 식에서 외항의 곱이 9a의 4. 그러면 바로 갈게. a의 4라는 게 a 플러스 3d입니다. 얘는 내항의 곱 4a의 8. 그럼 a의 8은 a 플러스 7d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지? 됐죠? 자, 그러면 뭐 거쳐볼게. 9a 플러스 27d는 요건 뭐 적을 필요 없겠죠? 4a 플러스 21d가 되겠네. 얘를 이쪽으로 넘겼더니 5a가, 얘를 이쪽으로 넘겼더니 마이너스 6d가 되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그치? 28일에 8! 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D! 편하게 나왔다. 그치? 자, 그러면 D에다가 얘를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25A, 26A. 그럼 얘가 되니까 A 값은 1.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D 값은 5. 이렇게 나왔네. 자, 물론 뭐 이거가 필요 없긴 하지만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AN을 하는 방법. 이제 일반항 구할 때는 두 번째 식을 가지고 해주겠죠? DN, ON 에서 A-D 했더니 마이너스 4. 일반항을 한번 구해놓고 그 다음에 A의 40은 뭐니? 라고 이렇게 됐네. 그러면 4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00-4, 196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요런 정도의 문제가 유형 4번에 왜? 왜? 틀렸나? 죽을래? 틀렸나? 맞는데? 여기서 긴장되잖아. 자, 그래서 뒤쪽에 다 이런 거야. 전부 다 이런 거야. 그래서 레벨 3가 하나 있네. 뒤쪽 넘어가 볼게. 1631번. 그래도 가보자. 왜? 너희하고 나하고 페이지가 달라? 나는 장을 넘기면 너희는 장 안 넘어갈걸? 물론 그 교사용 책이 있긴 한데 나는 내 손풀이 가지고 하는 거라서 프린트를 해서 너희랑 페이지가 달라? 넘겼지.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일단 AN에 대해서 나와 있네. 첫째 항 공차 나와 있으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BN에 대해서도 첫째 항 공차가 나와 있으니까 BN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요로 바로 갈 거야. AK, BK니까 N 대신에 K로만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의해서 공차가 3이네. 그러면 3K A-D면 마이너스 2. 얘랑 BK 두 번째 줄을 보면 공차가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K 하고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니까 플러스 너무 크다. 1006. 얘가 같아지기 위한 K 값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니까 크게 어려운 바는 아니겠죠? 겠죠? 그냥 요거 하나 연습하려고 그냥 한 거야. 그 다음 자, 요런 문제가 조금 물론 레벨 3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뭔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니? 혹시 뭔가 눈에 띄는 게 없을까? 만약에 눈에 띄는 게 없다라고 하면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3D의 제곱은
16 곱하기 a 플러스 2d 여기에다가 d 값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쭉 집어넣고 쭉 집어넣어가지고 a 값을 좀 복잡하게 좀 찾아야 되거든. 기본적인 정석으로는. 근데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면 조금 더 편합니다. 수열에서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찾을 때까지 수업은 안 하겠습니다. 예. 아니, 두 번째 줄에 있는 저 식을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거지. A3을 반대로 하면 안 될까? 자, 등차 중앙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으면은 A3의 2배, 가운데 있는 거 2배 한 것은 A2 플러스 A4라는 거, 요거를 머릿속에 딱 두면 얘가 지금 뭐로 바뀌냐면 2A3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겠니? 등차 중앙을 쓴 거야. 그러면 4A3의 제곱은, 아니지. 맞지? 이거는 16A의 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그리고 바로 앞에 A3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요 식에서 바로 A3은 4다라고 이렇게 딱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줄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런 것들을 잘 생각해 줘야 돼. 그럼 아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게.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얘가 4래. 그런데 공차가 마이너스 2면 여기서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오면 반대로 플러스 2 플러스 2로 가니까 첫 번째 항이 8이다 라고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다라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4번 유형까지가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5번 유형에서는 특정한 조건들이 조금씩 추가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네. 뭐 개념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수열 AN에서 처음으로 K보다 커진다? 그러면 일단 일반항을 만들어. 그게 K보다 크다를 만드는 자연수 N값의 최소값. 뭐 처음으로 K보다 작아진다? 그러면 일반항을 만들고 K보다 작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다음을 가볼게. 자, 불행하게도 여기서 D값은 좀 빨리 구할 수가 있겠지. 30에서 17을 빼면 얼마가 되니? 13D가 발생하지. 아, 그러면 이런 문제도 이거 13D가 된대? 그러면 13에서 52를 빼야 되겠지.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39. 이렇게 돼서 첫 번째 D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나왔네. 아,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하려고 했더니 17번 장에서 3을 더할 수는 없잖아, 그지? 아, 그럴 때,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거 잘 봐. A의 32, 13이래. 여기서 30 빼져나갔을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몇 번째인지 그냥 노가다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볼게. A의 17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A 플러스 n-1, 16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했을 때 52가 된대. 이렇게 되겠네. 그랬더니 A 값은 아까 그게 더 빠르겠는데? 노가다 뛰는 게? 너무 복잡한데? 이거 마이너스 48 더하면 100이 되네. 하기 싫네 진짜. AN이라는 것은 DN 마이너스 3N 하고
a-d 플러스 103. 그러면 n 값에 뭐 집어넣으면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당연히 대충 뭐 집어넣어서 만들 수는 있겠죠. 됐죠? 33 집어넣으면 안 되고 34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3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서술형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냐면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지는 음수. 그래서 0보다 작다라고 해서 n 값이 3분의 10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하래.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34점 뭐시기. 그래서 처음으로 되는 것은 n 값이 35. 그래서 제 35항이다. 이렇게 구해내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한 번은 보여주려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풀진 않을 거야. 아까 전에 그 노가다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쭈루루루루루루루룩 있네. 별로 중요한 문제도 없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레벨 3밖에 없네. 다 연립하는 거야. 연립. 자, 그런데 한 가지 뒤쪽에 레벨 2에서 나오는 내용 문제를 좀 풀기 위해 레벨 3 하나는 가겠습니다. 자, 집합입니다. A 집합의 수열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B 집합의 수열은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n은 자연수, 항상 첫 번째 항의 번호는 무조건 자연수밖에 안 되니까 1부터 쭈르륵 다 집어넣어서 나열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들은 무슨 수열이 이루어지니? 그게 AN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공통으로 있는 숫자를 다 찾아야 되겠죠, 원래는? 자, 1 집어넣으면 2,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 그런데 위에 거는 공차가 3이니까 2, 3 집어넣지 말고 3씩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3씩 더해주니까 5, 8 이런 식으로 가고 아직 겹쳐지는 게 없네. 얘는 공차가 5니까 8. 그러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은 첫 번째 항. AN 수열은 8부터 출발한다. A가 8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일단 적고 얘기할게. 또 놓치면 안 되니까. 중요한 내용은 이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두 번째 항은 그러면 뭔지, 세 번째 항은 그럼 뭔지 이걸 찾아내는 걸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몇씩 커진다고? 3씩 커지지. 그럼 얘는 몇씩 커진다고? 5씩 커지지. 그럼 그 다음에 겹쳐지는 것은 둘 다 몇 커졌을 때 겹쳐지는 원소가 발생하겠니? 15가 커졌을 때 겹쳐지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얘는 몇 번 해보면 나오지만 저 수열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너무 많이 나열해야 될 때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만 찾아내고 공차 D는 15입니다. 얘는 두 수열 공차의 최소 공배수. 그래서 첫 번째 항만 찾고 그냥 3, 5, 15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공차가 돼버린다는 뜻입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AN이라는 것은 공차 15N 플러스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뺐더니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런데 얘가 처음으로 뭐보다 커지는 250보다 커지는 그 n값을 구하시오라는 요거는 솔직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는 레벨 3 문제가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한 거야. 물론 노가다라도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하나 푼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레벨 3 하나는 했으니까 레벨 3 두 개가 있는데
다음 반에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반에 풀려왔더니 처음 나온 레벨 3가 애들이 그거를 거의 못 풀던데? 너희 반은 도전 한번 해보자. 숙제할 때 1634번 1634번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인데 엄청 어렵습니다. 집에서 다른 거 연립하다가 좀 귀찮으면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숙제를 다 해오지 않아도 됩니다. 요 한 문제만 좀 오래 웃고 요 한 문제에 치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숙제는 아예 안 하고. 아예 안 해도 돼. 근데 어차피 다음 주에는 할 건데 그냥 왜냐면 앞쪽이 다 연립하는 거야. 정말 좀 짜증나. 계속 A 플러스 몇 대, A 플러스 몇 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시간 좀 하고 싶을 때 그냥 나중에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그 앞쪽에 연립하는 문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 자, 그래서 뭐 처음으로 뭐보다 커지는, 처음으로 뭐보다 작아지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하나 했습니다. 이제 또 색다른 유형으로 갈게. 여기 원래 AN 수열이면 A1부터 AN까지 되니까 뭐 두 수를 저렇게 AB라고 이렇게 놓지 않습니다. 왜냐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보통은 XY를 이렇게 많이 놓는데 요 문제에서는 AB라고 놨네. 내가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줄게. X라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AN 이렇게 있고 Y. 그래서 어떤 X와 Y 사이에 이렇게 되는 AN, N개를 이렇게 집어넣었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나는 여기를 XY로 일단 해놓고 저거 같이 갈게.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봤더니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니? N개가 있고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죠. 됐죠? 자, 그럼 생각해봐. 이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그러면 얘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게 아니고 얘와 얘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B1로 따지면 이거를 통틀어서 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B2가 될 것이고 쭉 하면 여기는 B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가운데는 항상 이런 미지수가 들어있거나 막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 두 개는 주어져.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즉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그래서 Y 끝에 있는 숫자에서 처음에 있는 X를 빼면은 몇 D가 되겠니? 라고 했더니 요거를 딱 생각하면 N 플러스 1D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 끼어 있는 게 N개면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뺐을 때는 얘보다 플러스 1한 D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게 만들어진 거야. 자, 요거를 조금 한번 어디가 좀 표시를 해놓자. 글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조금 생각을 해두면 편할 겁니다. 가운데에 끼어 있는 거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요것만 알면 요 유형은 그냥 끝이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뭐 찾아? 줄까? 뭐 뭘로 할지 몰라서 자. 여기 있으니까. 글로만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림도 연상을 했으면 해서 일단 이렇게 할게.
2n 플러스 n에다가 2 하는 거. 아니 그냥 얘가 항의 개수가 총 n 플러스 2개니까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나는 an 말고 bn 수열로 그냥 표현해 본 거야 그냥. n 플러스 1d라는 걸 설명하려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에 a 이런 것도 있어. an 수열도 들어있고 bn 수열도 들어있으면 여기는 뭐 cn 수열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 그러니까 n에 플러스 1을 한 게. 플러스 1을 한 개. 아 n에 플러스 1을 한 게. 그치. n 플러스 1 한 거야. 다 적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야. 만약에 3이래. 여기가 A1 하고 쭉 해서 A7 하고 그 다음에 B1 하고 쭉 가서 얘가 B8 하고 여기가 24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대. 그러면 24에서 3을 뺀 거는 얘가 몇 개니 봤더니 15개죠? 그러면 16D 그냥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대부분 문제는 이렇게 하나만 주어져 있지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다른 수열 2개로 주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만 가면 밑에 문제 푸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잘 기억을 해도 일단 여기까지 다 들었다. 그래서 저 밑에 문제 가볼게요. 뭐 중요 문제 나와 있는데 K개가 들어있대. 그러면 우리는 9에서 제일 큰 29에서 9를 뺐더니 얘가 안에 게 K가 들어가 있으니까 K 플러스 1 D 그런데 D가 4다 이렇게 나오면 K 값이 그냥 딱 끝나겠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운데 몇 개가 들어있니?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은 D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물론 어려운 건 레벨 3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얘도 생각을 한번 해봐. 몇 개가 가운데 껴있니? 5개가 껴있네, 그지? 그러면 2에서 1 빼면 6D가 발생하는 거지. 그럼 D 값은 6분의 1이네? 그냥 머릿속으로만 지금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너희가 풀 거야. 그러면 1에서부터 6분의 1씩을 계속 더해 나가서 A, B, C, D, E를 다 구한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공식을 할 거냐라는 뜻이야. 등차 수열의 규칙이 있잖아, 그지? 잘 보면 얘가 딱 가운데 있어. 그럼 이거 2개 더한 거는 2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2개 더한 건 뭐가 되겠니? 4C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C만 딱 구해서 총 10C를 구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 요런 등차 조항이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어? 간다?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진세연. 네? 네? 반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다른 레벨 3 풀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네. 우리는 그냥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만 가볼게. 자, 일단 여기까지만 딱 보면 저기서 50에서 1을 뺐더니 49가 되네. 이렇게 했더니 얘가 가운데 낀 게 n개네. 그러면 d도 몰라요. 그러면 n 플러스 1 d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그 위에 있는 모든 5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여기에 있는 모든 항이 다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럼 1에서부터 공차를 계속 더해 나갈 거 아니야, 그지? 1 플러스 D, 1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자연수가 되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
잘 생각을 해봐. A1부터 AN까지 모든 숫자가 다 자연수로만 나와야 돼.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겠니? 1. 첫 번째 항이야. 또 얘기해봐. 문자가 많지도 않은데. N이 중요하니? D가 중요하니? 똑같은 억양을 하니까 잘 모르겠지. N이 중요하겠니? D가 중요하겠니? 그 N은 무조건 자연수잖아. D가 중요합니다. 자, 봐봐. D는 했을 때 얘가 N 플러스 1분의 49인데 만약에 공차가 분수로 나오면 1에서 분수를 더하면 자연수가 안 나오잖아. 아,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D가 자연수여야 돼. 요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N에는 무조건 자연수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저건 N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꾼 요 놈이 자연수가 나와야 되겠네?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죠? 응? N 플러스 1이 49의 약수. 그렇죠. 생각했지, 다들? 말만 아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N 플러스 1이 49의 약수래. 49의 약수가 뭐가 있습니까? 1, 7, 49. 그러면 얘가 1이 될 수 있겠니, 없겠니? N은 1부터 집어넣은 자연수니까 1은 될 수 없지. 아, 그러면 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7하고 49가 될 수 있겠네요. 라고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N 값은 6하고 48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합이라는 것은 54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모든 항이 자연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자연수였기 때문에 공차는 다 자연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되셨죠? 이제 좀 쉬운 등차 중항이야. 등차 중항은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야, 너희 두 번 하면 끝나지 않는다. 왜냐면 뒤쪽이 어려운 게 많거든.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자, 등차 중앙 가볼게요. 시간 남았죠? 자,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2B는 가운데 있는 항 2배는 앞에 거 뒤에 거와 같다. 또는 가운데 있는 항은 앞에 거 뒤에 거의 평균과 같다. 그래서 산술 평균, 합의 평균을 얘기한다 라는 내용. 아까 전에 2번 유형에서 적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별 다른 건 없고, 이런 문제들이 그냥 점수 주는 레벨 1 문제겠죠? 가운데 있는 거 2배. 그러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10a. 얘는 앞에 거 뒤에 거 합과 같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10과 같다. 넘겼더니 2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0은 0. 물론 약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a 값을 찾아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4라는 것을 바로 찾아도 상관없겠죠? 졸리니, 준영아? 내 목소리가 너무 중저음이라서 졸리지? 남아라. 호수인에 반해서 그러는데? 내가 이랬거든? 내가
하도 애들이 뭐 하다가 아직까지도 새벽 8시, 새벽이 아니지. 아침 8시에 자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이 너무 졸려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3번 이름을 부르면 남긴다라고 했거든. 3번 이름을 내가 나한테 불리는 놈은 10시 이후에 남는다. 그랬더니 호준이가, 어디라? 여기 누가 앉았지? 시우. 박시우. 이런 거야. 네가 부르면 안 되지. 내가 불러야 되는데. 호준이 막 애들 남기려고 장난 아니었네. 넌 한 번 불렸다. 잠을 안 자가지고 왜 앉았어? 수면 패턴을 바꾸려고. 아예 계속 새벽에 자니까 밤을 새서 이제 오늘 저녁에 잔다? 여기 세연이도 그랬어요. 아, 진짜? 며칠 전에. 했어요. 진짜? 그래서 바꿔줬어? 오늘 9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 몇 시에 잤어? 저요 어제 12시에 잤어요. 딱 알맞은 수면 패턴으로 갔네? 잘했네. 자, 내가 아까 로그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진수는 뭐를 이룬다라고 얘기했니? 등비 수열, 같은 수가 계속 곱해져 나간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하나 건너뛰었네. 여기서 이렇게 4가 곱해졌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는 몇이 곱해지겠니? 2가 곱해져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곱하기 2가 되니까 A 값은 6이고,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2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24. 그래서 답은 등차 중앙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생활 몇 시에 잤니?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 그럼 너도 자는 시간 몇 시였는데? 그 정도면 괜찮네. 너는 패턴이? 바뀐 게 아니에요. 목요일날 패턴을 바꿔와라. 겁나 좋긴. 자, 다 쉬운 내용들이고, 혹시 노파심에 우리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다항식에서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를 할 때 저식을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어떻게 구하니? 100 나누는 걸 0으로 해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f 마이너스 1, f1, f2 그게 각각 나머지입니다. 그 a에 관한 식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거 두 배는 앞에 거 뒤에 거 아까 같다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예. 아니 모르는 반도 있어서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혹시나 우리가 1학년 개념이 가운데 있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등차 중앙 그거 쓴 거야. 세 개가 등차 수열을 그 나머지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자 1656번 별표치입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서 못 푸네. 그러면 다른 레벨 3 다 제쳐두고 아까 전에 한 문제 있었죠? 그리고 요 한 문제 있습니다. 요 두 문제만 풀어와 숙제. 딴 거 안 해와도 괜찮아. 딴 거 그냥 우리 다 익혀졌어. 익혀졌으니까. 아니 두 개를 끄적거려 오기만 못 풀 수도 있잖아 당연히. 근데 어느 정도 풀이 과정은 있어야 되겠지. 야 고민만 해보는 거 아니야? 아, 한 대 패. 아니 제가 물어보니 두 개 안 하고 나머지 다 해오는 거. 안 돼. 딴 거 절대 하지 마. 이거 두 개만 해. 이게 진짜 절대 하면 안 돼. 이 두 문제가 시험 문제 내가 엄청 많이 봐서 그래. 근데 일단 너희들이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앞에 첫 번째 문제는 시간을 더 줄 거야.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 건데 얘는 내가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할 거야. 요거는 풀이해달라고 얘기를 해줘. 얘는 그나마 앞에 있던 첫 번째 문제보다는 할만은 합니다. 할만은 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등차 수열 유형 7까지 진행한 걸로 할게.